네, 오전 시황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개별 종목들의 등락률이 다양하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우리 시장 또 상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광무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8월의 마지막 네. 날입니다. 8월 한 달 잘 보내셨나요? 일단은 저는 잘 지냈습니다. 휴가 생각보다 덥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 좀 걱정도 됐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 월 마감 때 와서는 네. 그래도 좀 단단하게 좀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8월 달 할만했다. 괜찮았다. 저는 잘 됐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가는 8월 한 달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떠셨을지 네. 궁금합니다. 이 사실 월말 그리고 항상 모든 게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면 이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하게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오전장 흐름 중에서 좀 돋보이는 내용들 그리고 또 8월 중에 어떤 부분들이 좀 크게 포인트로 네. 짚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이 가장 큰 변수였고요. 네.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만들었었는데 네. 투자 심리가 한창 많이 꺾였었죠. 그런데 잭슨 홀 미팅을 좀 보내고 난 다음에 여전히 좀 이 여지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지수가 그래도 뭐 시장에서 좀 소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오늘 네. 오전장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잭슨 홀 미팅 전후로 해서 만들어놨었던 2,400포인트 위치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 있었던 위치보다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빠지는 방향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마냥 내리막길에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가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이 내리막의 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모습은 사실 주봉을 통해서 더 보여집니다. 네. 일봉 상태에서는 하방 지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당분간 보여줄 것 같아서 일단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나고 난 다음에 지수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저항선은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려오더라도 양봉이나 아래꼴이 보이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하려는 그 주가의 움직임들. 이번 주도 양봉으로 마감한다라면은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 저항대를 만나서 조정을 끝낼 수 있는 주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미증시에 따라서 하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일봉 상태로 봤을 때 큰 등락폭이 아닌 작은 등락폭 안에서 현재 박스권의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좀 시장을 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우리 시장은 이 떨어지는 속도들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항선은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는 게 더욱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잭슨 홀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이번 주 그리고 8월 말이 다가오면서 같은 이야기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정된 이슈 키워드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요. 국제 유가 5% 급락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저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 회의를 앞두고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게 바로 네. 어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 WTI나 브렌트유, 두바이유까지 다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네, 네. 왜 이렇죠, 대체?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의 상승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견제를 했었고 네. 오늘은 또 국제 유가가 크게 빠지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 만들기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잭슨 홀 미팅에 대한 여지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인지하고 가는 과정인데 유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장중에 4%대 변동 때문에 시장 움직임이 좀 견제를 했는데 오늘은 유가가 5% 빠졌습니다. 네. 5.37% 빠졌어요. 일단은 이 빠지게 된 배경
배경이 좀 다양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수요 축소에 대한 우려거든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의 수요 축소에 네. 유가의 희소 가치가 올라간다. 올라갔죠. 네. 그리고 유가 생산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은 유가 가격 지지에 대한 모습들 좀 확인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이 주요 산유국 국가들이 네. 증산하느냐 아니면은 감산을 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도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하루 사이에 이 사우디에 대한 국가에서는 감산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증산을 하겠다. 이 내용이 가장 큰 자극성 뉴스였던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좀 다양한 뉴스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또 러시아발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러시아는 증산을 계획 중이다. 사우디는 감산을 계획 중이다. 원유 가지고 지금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에너지 대란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 겨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네. 대란 등을 이야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긴축 상황이 사실 그보다도 더 강조가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제 마음 속에서의 기준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오른다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은 러시아의 원유 생산에 대한 증산 네. 이야기 언급이 전반적인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 사실은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이죠. 사우디는 감산하겠다 줄여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국가에 대한 관점은 똑같습니다. 경기 위축, 수요 부족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서방 국가부터 해서 러시아 제재에 대한 과정을 좀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여러 가지 물자들에 대한 물동량이 무역이 좀 막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필수 물자 중에 하나인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요소에 대해서는 일단 러시아가 수출해서 뭐랄까 돈을 벌 수 있는 네. 가장 확실한 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 좀 가능하면 네. 원유를 많이 팔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팔지 못하고 무역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유 생산을 원유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위치이고요. 물론 이제 주변 국가들은 러시아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압박을 가하면서도 또 필요한 건 또 기름이고 가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증산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어제 이 유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 상품에 대한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어제는 이 내용이 가장 큰 영향용으로 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펙 국가 산유국들이 있고요. 네. 오펙 국가를 벗어난 산유국들까지 합쳐서 오펙 플러스 회의라고 하는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곧 앞두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산유국들에 대한 생산과 이제 또 공급에 대한 이 결정을 해서 전반적인 유가에 대한 이 기준 가격을 정하게 될 텐데 지금은 사우디는 경기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생산을 많이 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늘린다면은 사실은 원유 가격은 희소성을 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다른 무역 상품보다 원유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국가에 대한 돈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어느 정도의 가격 지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하지 않느냐, 네. 글로벌 국가에 대해서 경기 속도 낼 수 있느냐, 못 내면 우리도 생산을 굳이 많이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지키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주변 국가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원유가 아무래도 중요한 원자재다 보니까 네.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들에 대한 활동의 부담, 결국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그렇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증산 좀 해라. 너네는
최소한 이만큼만 팔아도 돈 벌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대란에 대한 예고가 네. 앞으로 이 원유와 또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은 에너지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목마른 사람이 비싸게라도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가격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너무 무서운데요. 목마른 사람이 비싸게라도 그래서 사야 제가 한다. 요즘에 방송을 하면은 네. 슬로건 하나 걸어놓습니다. 어떤 거죠? 유럽의 겨울이 온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유럽의 겨울을 준비해야 유럽의 한다. 겨울이 온다. 이제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면 네. 기름과 가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비싸게라도 수밖에 사라. 없겠죠. 이 때문에 우리 경제도 네. 상당히 힘들 텐데 네. 무튼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네. 에너지 관련된 추이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제 제 생각에서는 유럽의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은 오른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오늘처럼 이제 변동이 크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담아가는 위치. 특히나 이제 물론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네.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왜냐하면 천연가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것이 러시아 가스이기 때문에 네네네. 계속해서 좀 원유에 대한 변동성, 에너지에 대한 변동성 계속해서 에너지 대란으로 네. 이어서 볼 것입니다. 네. 에너지 대란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원유와 가스가 그 키를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가스 이야기는 오늘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요. 전 원유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뭐 줄이네, 늘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산유국들도 우리는 지켜봐야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라크도 사실은 원유 수출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무력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의 수출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라크는 아니야 크게 영향 없어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영향 없는 거 맞나요? 보통은 이제 이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내전 상황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네. 원유 가격에 대한 변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전이라든지 국정 불안에 대한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시장에서 원유 수요가 필요하다면은 원유를 적극적으로 팔겠다라는 의지가 큽니다. 사실 이제 이라크라든지 어제 리비아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란에 대한 핵 협상 그렇죠. 과정이라든지 이와 같이 산유국들에 대한 뉴스가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원유 변동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들 국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또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원유 생산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는 사우디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우디 국가의 원유 생산 마진에 대한 가격은요. 굉장히 낮아요. 여태 그래요? 이 산유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가장 많은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사우디가 뭐 다른 국가들이 일정량의 공급량을 지키고 기준을 만들다 하더라도 사우디가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렇죠. 원유 가격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 오펙이라는 국가 기구로 해서 네. 다 같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결정권은 사우디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에게 계속 어필하는 거죠. 야, 원유 가격 우리도 생산 좀 많이 해서 우리도 많이 팔고 싶다. 사우디가 아주 절대 강자네요. 그렇죠. 네. 많이 팔고 싶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우디에게 공급 조절을 해준다면 원유 가격 이 정도 우리도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어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네. 지금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었던 산유국들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네. 어떤 시설이 노후됐는지 어떤 시설이 보수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좀 민감하게 보는 사항에서 변동성이 있다라면 네. 이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등락도
좀 계속해서 봐야겠죠. 네, 예. 그렇군요. 관련한 주식들까지 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절대 강자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뭐 사우디, 리비아, 이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저는 생소한 네. 나라 이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의 뭐 4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베네수엘라가 네. 미국의 이 쉐브론과 원유 생산 합작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6월부터 계속 좀 언급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 원유 이슈에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네. 다시 한번 좀 시동을 걷는 걸까요? 일단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 전에 이제 이라크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명히 이제 이 정정 불안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생산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했던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안다면은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미인의 국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미인이요? 뿐만 아니라 네, 미녀의 국가 네. 뭐 가장 미녀들이 많다라는 갑자기? 네. 네. 그런 국가로 아니면 그러니까 화려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화려한 거에 만큼 뭔가 이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심하게 겪었던 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석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재료인데 네. 이 나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할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내용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원유에 대한 이런 이 부의 축적에 대한 중요한 소재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이라는 외국 기업이 와서 같이 협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유국 입장에서 공동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네. 사우디가 사실 제일 좀 눈에 가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무튼 미국은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그만큼 에너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잡고 이 말은 싶어 하고 있고. 오펙 국가 주도로 해서 에너지 가격이 산정되는 것을 견제를 하고 막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미국에 대한 이 좀 참견이면 참견이고 관리면 관리인데 네. 일단 이 뉴스를 해석해 본다라면은 네. 미국이 좀 더 이 적극적으로 원유 생산에 대한 뭐랄까 이 활동력을 좀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사업이 재개된다는 소식은 원유 이 공급에 대해서 증산에 대한 효과를 그렇죠.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뉴스와 또 이라크 뉴스와 그리고 러시아의 뉴스가 있다 보니까 모두 다 좀 이 증산에 대한 기조로 해서 네. 유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사우디라는 국가에서는 감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사우디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수요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하락에 대한 요인들을 많이 흘러나왔지만 네.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지나가서 감산이 좀 더 큰지 증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산유국들에 대한 감산, 증산,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계속 에너지 변동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미국만이 조금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증산에 대한 이야기 또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5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요와 공급의 싸움인 거거든요. 네, 뭐 네. 인플레 위험이 더 증가하느냐 아니면 공급이 더 많아지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 양극단의 이야기들이 좀 다양하게 제시가 되면서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유 가격에 대한 대응 우리 어떻게 네.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각자의 이제 시장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판단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정답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조에 대한 흐름들은 에너지 대란에 대한 키워드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 특히나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겨울에 대한 계절적인 그렇죠.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마침 또 우리가 이 겨울이 오기 이전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에너지가 많이 쓰일 수 있는 계절이 온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경기에 대한 움직임이 불안하다. 사실은 산유국들이 봐주지 않을 겁니다. 이때에 에너지 방어를 가격 방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적 도발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는 가격은 오른다로 이 기조를 좀 보고 대응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과 같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으로 해서 유가에 대한 하락 분위기 그러면은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깊은 하락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빠진다? 네. 매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네, 좋습니다. 겨울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시즌이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게 참 어떤 입장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깊은 하락을 받는다면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넘어가 볼 건데요. 러시아, 프랑스 가스 공급 전면 중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 이야기를 했는데 가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시아가 프랑스의 가스관에 잠근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가요. 사실 하루도 안 돼서 내용이 확 바뀐 거거든요. 좀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 왜 그런 거죠, 대체? 일단은 이 가스를 공급을 7월달 그러니까 가스 공급을 꾸준히 해줬는데 네. 뭐 크든 작든 네. 이 공급을 했던 거에 대해서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7월달 물량부터 못 받고 있으니 7월부터요. 네,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으니까 사실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계속 내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데에서는 확실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돈 내놔라고 하는 것이고 하루 만에 의견을 바꿨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 네네. 돈을 안 주는 게 괘씸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자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네. 흐름을 보니까 이제 네. 하루 보고 나니까 밤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빡이 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불킥 많이 했을 것 야, 안 같아요. 되겠다. 당장에 잠궈버릴 테니까 네. 돈 내놔. 당장 내놔 하는 거죠. 당장 내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랑스의 반응을 보시고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프랑스 국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원유에 대한 변동성은 불확실성이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배경으로 해서 산유국들이 올릴까 말까 이 부분들로 해서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 같은 뉴스에서는 사실은 이 가스 가격이 이제 불안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네. 네, 사실 지금 에너지에 대한 줄다리기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에너지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또 러시아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프랑스 어떤 기조인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 프랑스 대표 에너지 기업 엔지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러시아가 가스 네. 공급량 조금씩 줄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프랑스 진짜 괜찮은 거 맞나요? 자국민들에게 러시아와 대립되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에게 지금은 일단 안심을 시키는 거죠. 주변 국가라든지. 근데 사실 이제 프랑스가 재고를 얼마만큼 쌓아 놓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만약에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다라면은 네. 함부로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네. 프랑스가 러시아에게 조달받는 가스 의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버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미리 많이 비축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에 대한 공급량이 주도권을 러시아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네. 공급량이 이제 프랑스가 단절됐고 네. 다음은 어떤 나라가 또 단절될지 모르는 상태라면은 그쵸. 불안하게 네, 되겠죠. 네. 그러면은 몇몇 국가들이 앞으로 가스 비축에 노력을 할 테고 강제적으로 비싸든 싸든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가격이 오를 오르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지금 누가 지느냐? 네. 그래? 가스 잠갔어? 그러면 너네 돈 벌지 마. 얼마만큼 버티는지 보자. 네. 우리는 지금 무섭네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네. 혹은 충분히 가스 대신 전기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유럽이 버티는가가 중요한데 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 예. 여태까지 비축할 수 있었던 시기는요. 여름과 네. 가을입니다.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적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하죠. 전력을 아껴라, 소비량을 아껴라, 목욕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네.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힘들겠죠. 더 힘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래 이제 버티면 버틸수록 힘든 거는 러시아보다 유럽이 힘들 것이다. 근데 사실 오늘은 또 반대편의 뉴스도 있었어요. 네. 프랑스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라고 했지만은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이 갈등 관계 속에서도 한 달 이 매출액으로 해서 네. 제가 한 달인지 아니면 여태까지의 수익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130조 원에 대한 수익이 네. 이미 판매 수익이 되어 있다라는 기사글을 그래요? 봤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네, 네. 일단은 러시아도 돈 벌었다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아쉽지 않다 이거네요. 그렇죠. 누가 더 문제일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대립하는 네네. 관계. 대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이야기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가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된다라면은 유럽도 그래 너가 잘못했지만 너가 침공했지만 봐줄게. 일단은 그래도 이제 종결됐으니 네. 일단 대화를 잘 풀어보자는 그렇죠. 식으로 그러려고 하겠죠.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네.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골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 에너지 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에너지 대란 그리고 특히나 자극이 될 수 있는 유럽의 네. 겨울이 온다.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에너지 대란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유럽의 경우에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잠근 거는 이 프랑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노드스트림 1을 이를 통한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이 막 그때부터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러시아가 이 가스를 전쟁에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사태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때문에 더더욱 불안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나름의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지금 뭐 쿼터제라는 이야기, 그렇죠? 쿼터 거래제와 같은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처럼 뭐 에너지 배급제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럽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유럽이 에너지 배급제가 당연하게 필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해가 되죠. 네네. 당연히 이제 에너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에너지 배급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로존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네. 어느 국가가 더 중요하고 어느 국가는
덜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측정한다는 거는 그렇죠. 사실은 말이 아닌 불가능하죠.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받아봤을 때 에너지가 이제 모든 국가의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중간에 거점이 지역이 되는 국가들이 있고 그 거점 지역에서 다시 또 주변 국가로 네. 이어지는 것인데 사실 그 거점 지역에서 주도권을 또 누가 쥐고 있을 것이냐. 아. 근데 이런 문제가 유럽 안에서 흘러나온다라면은 네. 사실은 그동안에 유럽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힘들다라는 평가 속에서도 똘똘 뭉치려고 해왔었는데 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유럽 안에서도 균열이 생긴다?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배급제가 정말 최후의 수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이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다. 그럼 오히려 유럽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클 겁니다. 아. 유럽 안에서의 경제적 불균형이 커질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강대국들이 경제적 약소국들을 챙겨가는 역할 앞으로도 보이겠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의존하고 따라갈 것인가. 그렇죠. 유럽 안에서 브렉시트와 같은 이와 같은 유로존 탈퇴가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버려내려는 네.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유럽 안에서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이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하고 네. 뭐 대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나가야 되지. 네. 에너지 배급제라는 말은 사실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유럽의 경제의 대부분, 그러니까 유럽 경제 성장률의 대부분은 독일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GDP의 30%는 독일에서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네.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국가가 뭐랄까 독점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독일에서조차도 에너지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단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2단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3단계까지 올라간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 독일의 공장이 멈추고 독일의 경제가 멈추게 되면은 네. 유럽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유럽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독일이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데 네. 독일이 멈춘다라면 그 원동력이 그럼 만약에 독일은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잘 되고 그쵸. 일단 우리가 살고 보고 일단 내가 살자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보겠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독일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에는 또 유럽 안에서도 또 분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에너지 배급제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독일 가스 공급도 중단됐다면서요. 네. 네. 오늘부터 중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9월 2일까지 네. 이 가스관에 대한 이 유지보수 이유로 해서 잠정 중단을 하는 것이고요. 3일부터는 재개되겠지만은 네. 이게 우리는 뻔히 알고 있죠. 진짜 정말 유지보수일까? 수리를 위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렇죠. 경제적 제재를 위한 핑계인지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이유와 중단 뭐 대금 결제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로 해서 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해서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량이 40% 이상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계절이 바뀐다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가스량으로도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서 더 줄어든다라면은 어떤 큰일 날 결과가 수도 됐을까?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 유럽의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정말 이 에너지 대란, 결국에는 이 에너지를 좀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네. 대체 에너지를 좀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풍력 에너지 논의가 있다고도 합니다. 네. 풍력 에너지 괜찮을까요? 유럽에서 또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원 중에 하나가 네. 이 풍력 에너지 이거든요. 네네. 지금 영국 해상 쪽에 풍력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네. 지금 독일에서도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태양광이 좀 더 크지만 발전량에 대한 증가세를 본다면은 풍력에 대한 투자에서 얻어지는 발전량을 좀 더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풍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적극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꼭 풍력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태양광도 그렇죠. 함께 보고 있고 수소에 대한 에너지 전환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변동이 대체 네.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유럽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많이 하는 대륙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급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 네. 가속도를 내겠다라고 정책적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상황 자체가 결국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쪽으로 투자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텐데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한 태양광 또 주목해 볼 수 있겠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풍력 에너지 쪽도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이슈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뭐 거의 에너지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에너지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성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순서죠. 무쌤의 넥스트 레벨 넘어가 보겠습니다.